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저희가 토요일 날 바로 토요 수업 마치고 달려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고요.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저희 합격생들이 어떻게 좀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일단 설명에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합격생들의 합격 노하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오늘 그러면 먼저 시간 됐으니까 입시 설명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 합격생들 좀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올해 합격생 수를 먼저 조금 보시면 지금 한국외대가 저희 올해 6명 최종 합격을 했고요. 유아여대가 지금 한 7명, 중앙대가 역시 7명. 서울외대는 지금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곧 날 겁니다. 이제 전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약간 이제 학생들이 조금, 오프라인 오는 그 수가 좀 많이 줄긴 했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일단은 저희 그 수강생 대비해서 일단 좀 되게 좋은 성과를 올해 특히 또 좀 많이 거둬서요. 내년에는 이제 또 이 상승 여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외대 올해 저희 수강했던 외대 지원한 학생들이 한 13명 정도 였는데 이 중에서 한 11명이 1차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2분 빼고 거의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2분 중에 한 명은 거의 이제 하반기에 약간 슬럼프 겸 뭐 집안에서 또 조금 일이 있어서 계속 한두 달 빠지셨던 분이어서 조금 실력은 좋았는데 좀 아쉬웠던 케이스 한 분이었고요. 나머지 이제 한 분이 유일한 남학생이었는데 남학생 한 분이 조금 아쉽게 1차에서 안 돼서 너무 좀 서운했던 케이스였고 그 두 군데 나머지 11분이 1차에 합격을 하셔서 거의 다 우리 공부한 친구들이 다 붙었어요. 그래서 2차 준비를 으쌰으쌰 열심히 했는데 그 11분 중에 최종 이제 6분이 합격을 하셔서 절반 조금 넘게 합격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통역 5분, 번역 2분 해서 총 7분이 합격하셨고요. 중앙대 지금까지 7분. 근데 이제 외대와 이대의 이 등록금이 이제 등록금 납부가 끝나면 아마 이제 중앙대 계속 추가 합격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작아요? 자, 그러면 소리 볼륨을 조금 높여야 할까요? 볼륨을 조금 높여주시고 혹시라도 저희가 지금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학원의 와이파이가 가끔씩 좀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딩톤이 길어져서 잘 못 들었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음질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음소거 키고 바로바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반영을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7년에 그 아웃레이트 하고 그다음에 계속 꾸준히 합격생 유지하다가 코로나 때 이제 잠깐 조금 주춤했는데요. 다시 저희가 또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거의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한국외대 다 합쳐서 한 20명 남짓인데 거의 지금 보시면 그죠? 거의 다 외대, 이대, 중앙대까지, 서울외대까지 하면 올해 준비하신 모든 분들이 거의 합격을 좀 통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저희 그 합격생들이 오늘 많이 와주셔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공부 노하우를
아낌없이 다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참석하셔서 좋은 팁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어서 갈게요. 어, 페이스로.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입시 설명회는요. 학교별 특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저희 중국통 커리큘럼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 이어서 합격생들의 노하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외대. 저희 그 통번역대학원은 서울에 있는 곳이 주요 대학원이 4곳이죠. 한국외대, 이화여대, 그 다음에 중앙대, 그 다음 서울외대. 통번역대학원 총 4곳이 주요 대학 통번역대학원이죠. 지방으로 가면 뭐 부산외대나 제주도 아니면 천안에 그 통번역 대학원까지 해서 몇 군데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보통은 이제 이 4곳을 준비를 대부분이 하시죠.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외대가 가장 좀 역사도 오래됐고 배출한 졸업생들도 수가 제일 많아서 전통 있고 유서 깊은 대학원이죠. 그래서 일단 한국외대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고요. 그렇다면 한국외대는 어떻게 시험을 보나요? 1차 시험에서는 요약시험과 에세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요약은 한국어 녹음을 듣고 중국어로 요약을 해서 쓰셔야 되고요. 또 다음은 중국어 문장 녹음을 듣고 한국어로 요약하는 요약시험을 1차에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에세이를 씁니다. 주어진 지문을 보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중국어로, 그 다음에 한국어로 에세이 2개를 쓰셔야 1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통과를 여기서 하셔야 돼요. 요약과 에세이를 1차 시험 준비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합격하셔야 이제 2차 시험 보러 가십니다. 2차 시험은 면접을 보시는데요. 면접에서는 뭐 예전에는 메모리를 좀 봤는데 요즘은 거의 메모리는 안 보는 상황이고요. 시역을 위주로 하죠. 그래서 시역을 좀 하시고 기본 시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성어나 우화나 아니면 중국 관련 어떤 상식, 개인 질문 등 다양한 형식의 Q&A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면접에는 시역 하나, 그 다음에 Q&A 보셔야 되고 참고로 올해 2023년 Q&A 면접은 자, 당신이 연설자가 되어서 그죠? 이런 특정 주제에 관련해서 한번 연설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시험이었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너무 좀 당황을 했어요. 예전에 없던 형식이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했지만 일단 전략을 좀 순간적으로 잘 세우셔서 그래도 이것도 되게 좀 슬기롭게 순발력 있게 잘 넘어가셔서 잘 해내셔서 그래서 당당하게 외대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외대는 2차 Q&A 면접이 해마다 좀 달라서 이게 제일 좀 까다롭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다양하게 연습하고 있고요. 자, 외대 특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명에서 한 24명 남짓. 그래서 최종 합격을 뽑아서 이 학생들을 14명 전후로 2반으로 일단 분반을 합니다. 그래서 분반으로 해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요. 국제회의 동시통역을 같이 하고요. 순차통역, 그다음에 전문 번역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좀 빡세게 공부하고 나오셔서 현장에서 통역사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실력을 좀 키워드려요. 그 다음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통역학과, 번역학과 두 학과로 일단 나뉘고요. 통역학과 시험은 1차 한중 메모리, 그 다음에 2차 중한 메모리. 근데 그 외대는 10월 셋째 주 토요일 날에 1차 시험 보고 그 다음 주쯤, 다다음 주에서 1차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시험을 보는데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역학과 1차 토요일 날에 1차 시험 보고 그 다음에 2차 중한 메모리 시험을 바로 일요일 다음 날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대는 토요일, 일요일 해서 금방 시험이 끝나요. 근데 발표는 외대보다 조금 더 늦게 나서 이화여대 시험 본 친구들이
되게 이제 기다리는 동안 좀 많이 지쳐 하는데요. 일단, 예, 통역학과는 요 간단하게 메모리 시험으로 끝. 그 다음에 번역학과는 예, 역시 번역만 시험 봅니다. 한중, 중한 번역을 시험 보는데요. A4 한 장 정도의 분량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약 한 20줄에서 20줄 정도의 텍스트를 중국어는 한국어로, 한국어는 중국어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번역하시고 수정액, 네, 수정 테이프 이런 사용 불가하십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번역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화여대 시험을 보시면, 자, 이화여대의 특이 상황은 통역학과, 번역학과, 1, 2망 지방해서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내가 번역학과를 1지망해서 통역학과 시험까지 봤다. 그랬는데 통역학과가 점수가 더 좋다. 이러면 통역학과로 예, 일단 최종 합격을 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통역학과, 번역학과 둘 다 지원했는데 자, 1차 통역학과 시험이 좀 안 좋았는데 번역학과 시험이 괜찮았어. 그러면 통역학과 떨어지고 2차 번역으로 합격을 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화여대가 이제 내년부터 전공학위 1+1 제도를 실시해서요. 내가 통역학과로 합격해서 들어가도 번역학과를 이수해서 번역학과 그 학위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과 번역에 이 학위를 2개 얻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번역학과 가서 대학원에서 통역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2개 따오실 수도 있으세요. 내지는 나는 번역만 하고 싶은데 이러신 분은 일단 번역학과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하시다 보면 또 통역할 기회도 많다 보니까 통역 그냥 하는 게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꼭 들어가면 들거든요. 그때 이제 학교에서 예, 통역학과 수업 이수하셔서 일단 2개의 학위를 다 따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이번부터 실시합니다. 좋은 기회를 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또 전과 제도가 있어서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죠? 예, 학위가 2개가 인정되니까 이제 굳이 전과 제도에 요거는 필요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이화여대에서 1+1이 실시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다음 그러면 자, 그다음에 중앙대 자, 보시면 중앙대는요. 1차 시험은 번역시험. 1차 시험은 번역시험. 2차 시험 역시 1, 2차로 나뉘고요. 1차에서 일단 번역을 좀 보셔야 돼요. 중한 400자 내외 2개. 한중 450자 내외 2개 지문. 해서 총 4개 지문을 1시간 안에 번역하셔야 돼요. 시간이 조금 빠듯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 번역을 하셔야 일단 1차에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역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번역 시험인데 뭐 시역이 중요한가요? 예, 요거는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는데요. 자, 번역은 일단 시역이 좀 탄탄한 기초가 되시는 분들이 번역을 조금 더 잘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1차에서 번역 시험이 합격을 하시면 2차 시험에서 이제 순차 통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별, 심층, 면접 역시 진행되고요. 그러니까 조별이니까 단체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면접 보셔야 되고 개인 Q&A 등 조금 2차 면접을 중앙대가 조금 타이트하게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잘 해 가셔야 돼요. 중앙대는 예 학기 중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국 연수를 보내주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좀 국내파다. 중국에서 오래 장기 체류하지 못했고 내지는 유학도 그렇게 길게 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용해서 한번 중국에서 대학원생 신분으로 좀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그런 케이스라면 이런 거 한번 예, 활용해서 내가 중국에서 조금 더 빡세게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국어 기초만 하는 상태에서 중국 연수 가는 거라 내가 어느 정도 다양한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통번역 대학원 학생의 신분으로 연수 갔을 때
내가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중국어의 수학량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국의 장기 체류가 조금 짧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앙대는 통번역 대학원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국제대학원 안에 이 통번역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영어 공통 영어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영어도 좀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영어 놓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중앙대에서 이런 영어 수업도 들으면서 영어, 중국어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중앙대가 좀 다양한 장학 제도가 있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외대. 서울외대는 1차 시험은 요약. 그래서 한국어를 중국어로, 중국어를 한국어로, 그 다음에 중국어를 중국어로 이런 식으로 해서 녹음을 듣고 테이킹 한 다음에 요약, 각각 요약하는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 2차, 1차에 합격을 하시면 2차 때 역시 면접을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시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개인 Q&A, 개인 질문도 있고 아니면 다양하게 또 선생님들이 Q&A를 내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성의 있게 잘 대답하시면 2차 시험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서울외대 뭐 특기사항이라고 한다면 일단 통번역 모두 공부합니다. 모두 공부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 그죠? 이제는 이화여대는 예전에 통역만, 그 합격하면 통역만 공부하고 번역만 공부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 이제 통번역을 다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내 학교가 모두 통번역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됐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서울외대는 다른 학교보다 좀 커리큘럼이 타이트한 걸로 조금 좀 유명해요. 그래서 토요일까지도 막 나가서 공부하고 너무 빡세게 공부시켜요.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커리큘럼이 좀 타이트한 걸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빡세게 공부해서 좀 실력 올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서울외대, 괜찮아요. 가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셔서 실력을 좀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다 저마다의 좀 특징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거 학교별로 나는 이 학교에 이런 게 되게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좀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외대를 가든 이대를 가든 중앙대를 가든 열심히 2년 동안 정말 오로지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졸업을 했다. 그러면은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통번역 대학원 졸업하면 뭐 하나요? 그런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보통 이제 취업을 많이 합니다. 취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각 기업들의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보통 취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한 졸업생의 한 3, 40%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뭐 외교부나 뭐 이런 기획재정부나 이런 국가기관에서 이제 해마다는 아니어도 뭐 그죠? 2년마다 한 번, 뭐 3년마다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정말 운 좋게 내가 졸업하는 해 국가기관에서 TO가 났을 때, 바로 일단 통번역 대학원 출신들을 상대로 일단 채용을 공고가 나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또 취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통번역 대학원 안 나오면 솔직히 들어가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내가 어쨌든 잘 준비하고 있으면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기업들 이런 그 기업에 인하우스 아닌 뭔가 이렇게 공채로 해서 들어가서 통번역도 하지만 뭐 다른 업무도 배우는 이런 패턴으로도 취업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조금 드물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렇게 취업하는 친구들도 좀 있고요. 대부분은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 이런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하시는 친구들 있고요. 그래서 프리랜서 하면서 뭔가 행사 통역들, 그죠? 옆에 보시면, 이 친구도 통번역 대학원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뭐 이종석이라든지 유명 연예인들 옆에서 지금 통역사로서 이렇게 하거나, 그죠? 그다음에 한중, 중한 행사들이 있을 때 행사 MC를 보거나 이제 이런 분야에서 활발하게 통번역사들이 예전에는 통번역 대학원 나온 친구들이 이 분야는 조금 안 했었는데 이제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이쪽 분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왕홍 분야로 진출을 해서 중국의 이런 이커머스 시장 을 겨냥해서 좀 이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기록생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통번역을 배웠으니까 뭐 강사로 가르치거나, 그죠? 이런 활동들도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렇게, 이런 좀 대학원 학생들, 졸업한 친구들한테 좀 배워보려는 친구들이 늘다 보니까, 요런 거 간단하게 좀 일하면서, 그다음 번역도 하면서, 가끔씩 통역도 하면서, 프리랜서로 바쁘게 사는 친구들도 많고요. 아니면 이제 가끔씩 에이전시를 아예 창업해서, 과 동기들이랑 같이 일거리 받아다가 나눠서 뭔가 번역도 하고, 통역 있으면 또 통역 나가고, 그다음에 여러 뭐 행사들이 있을 때 같이 뭔가 이렇게 활동하는 에이전시 창업도 좀 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에이전시 창업도 꽤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경제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비중은 줄었습니다만 아마 이제 다시 또 활성화되면 또 에이전시 창업도 해볼 수 있는 분야라는 것 좀 아시면 좋겠고요. 번역 분야에서 또 조용히 차분하게 번역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요즘은 또 웹툰, 웹소설 이런 거 번역이 좀 한창 요 시장이 지금 핫해서 이런 번역하시는 분들 좀 많고요. 게임, 뭐 드라마 이런 쪽 번역, 그다음에 아니면 아예 출판 번역, 번역을 좀 집중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 그래서 다양하게 통번역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학교별 특징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통번역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해서 통번역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또 드려볼게요. 어, 통번역은요, 준비 기간이나 학습량이 좀 개인차가 많은 분야예요. 내가 준비 기간이 좀 길면 아무래도 실력이나, 역량은 되게 좋아지겠죠. 공부 많이 한 친구가, 그 실력이 어디 안 가기 때문에 열심히 오래 준비한 친구들이 실력은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 한다고 해서 2년, 3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잡고 집중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합격하는 게 최종 목표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좀 무리 없이 구사하면 한 평균 1년, 1년 아니면 그냥 10개월 요 정도 선에서 열심히 하시면 많이들 합격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입시에 올인해서 최소, 그죠? 6시간에서 8시간, 내지는 뭐 10시간 넘게도 매일 꾸준히 공부를 빡세게 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1년 이내에 합격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평균 한 1년 잡으시고 공부 계획을 좀 세워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빡세게 내가 좀 공부해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럼 뭘 공부해야 되느냐? 해야 될 공부의 종류가 많아요. 테이킹, 시어, 메모리, 요약, 에세이, 그죠? 쉐도잉. 자, 이 단어들이 내가 도대체 외계어 같다,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이제 저희 합격생들이 요 각각의 그 분야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못 알아듣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개념만 일단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 테이킹은 아까 외대, 중앙대, 서울외대 이 세 곳의 대학원에서 1차 시험 볼 때 어떻게 써요? 녹음 듣고, 잘 듣고, 중국어 듣고, 한국어로. 그 다음에 한국어를 듣고 중국어로 이렇게 요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내지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그걸 들은 내용들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빨리 그 노트에다가 내가 들은 포인트들을 좀 빨리빨리 적어보는 그 연습이 테이킹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의 포인트들을 노트에다가 빨리빨리 핵심 키워드들을 적어서 전체적으로 내가 들은 내용의 그 문장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그 흐름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키워드 포인트들을 적는 게 테이킹 연습. 오케이. 그래서 이 테이킹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 실력을 높일 수 있을지 한번 이따가 저희 합격생들의 노하우 한번 들어보실 걸 추천드리고요. 시역은 말 그대로 볼시 보면서 역 그죠? 번역, 통역, 역 그죠? 외국어로 옮겨주는 연습이 보면서 한국어를 중국어로 보면서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바꿔주는 게 이 시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역 연습이 통번역 대학원 준비하기 위한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정도로
시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공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저희는 좀 위주로 이걸 중심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모리. 메모리는 말 그대로 잘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 이화여대 그 통역시험 기억나세요? 첫날에 한국어 듣고 중국어로 메모리해서 통역하는 시험을 보잖아요. 말 그대로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그 문장을 자 외대나 중앙대나 이런 학교들은 테이킹 잘 적어가지고 요약하고 통역을 하는데 이화여대처럼 잘 듣고 메모리, 기억만 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요게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듣고 기억하는 메모리 연습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한 두세 줄 기억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것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메모리 용량이 커져요. 그래서 한 대여섯 줄에서 한 10줄 정도는 좀 내가 충분히 메모리 할 정도로 용량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역시 이것도 처음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메모리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연습들이 통번역 대학원 준비하기 위한 가장 기초, 그 중에서도 시역은 더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공부들을 어떻게 해야 좀 효율적으로 내가 많이 빨리 실력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직접 이 과정을 보내온 합격생들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약은 그죠? 뭡니까? 말 그대로 잘 듣고 전체 내용을 잘 듣고 중요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잘 연결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요약. 그죠? 근데 중국어 듣고 중국어로 요약하거나 한국어 듣고 한국어로 요약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한국어 듣고 그걸 빨리 중국어로. 그다음 중국어를 잘 듣고 그 내용을 빨리 한국어로 요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약은요, 네가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그죠? 외국어에 대해 잘 이해하느냐, 그다음 그걸 잘 구사하느냐, 그리고 네가 얼마나 논리적이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에세이 시험도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걸 쓰셔야 되는데요. 역시 에세이는 논리력, 그 다음에 문장 구사력,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꾸준히 저희가 계속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좀 키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열심히만 하시면 저희 그 11분 중에 13분 중에 11분 다 붙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쉐도잉. 쉐도잉은 영상, 그죠? 뉴스, 아니면 뭐, 다양한, 다큐, 뭐, 다 좋습니다. 영상을 보고, 그거를 듣고 따라하는 거. 이거 쉐도잉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쉐도잉은 듣고 따라하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쉐도잉 연습을 하면 발화 속도도 빨라지고, 중국어 문장 구사나 어쨌든 속도감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쉐도잉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고, 저희가 어쨌든 매일매일 공부하는 양이 좀 방대하거든요. 거기서 또 엄청난 새로운 단어들이 매일 쏟아져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예를 들면 뭐 11월 20일 오늘 내가 배웠던 그죠? 그 문장들의 단어들을 막 이렇게 날짜별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분야별로 단어 정리를 할 걸 추천드려요. 분야라 하면 경제, 정치, 정치 외교, 그죠? 환경, 과학 뭐 이런 식으로 분야를 좀 여러분들이 크게 나눠서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이 정치 경제다 하면 정치 경제에다가 단어를 좀 정리하시고 내가 오늘 한 게 환경이다. 그러면은 환경 분야에다가 단어를 좀 정리하셔서 매일 배운 내용들을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단어를 쌓아가다 보면 그 분야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눈에 익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오늘 통역하는 게 뭐 그 과학기술이다. 그럼 과학기술 분야에 정리한 것들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빠른 시간 안에 좀 중요한 키워드들을 많이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매일 날짜별로 단어 정리하기보다는 분야를 나눠서 분야별로 단어 정리를 계속 쌓아가시는 그 연습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것들은 개인이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좀 중국어 쓰기, 글자, 수어 배치 이런 거 많다 하시면 꾸준히 필사하시고 발음 성조 좀 약하다. 매일 낭독, 쉐도잉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가장 기본은요, 통번역 대학원 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이 신문 구독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 종이 신문을 한 1년 동안은 좀 정기 구독하실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냥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신문 후루룩 보시면 뭔가 보긴 봤는데 나중에 기억이 안 돼. 안 남아. 그래서 뭔가 종이 신문 보시고 중요한 데 밑줄도 치고 중요한 용어들에는 예,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이거 다시 노트에다 정리하고 잘라가지고 스크랩 해가지고 붙이고 요약도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종이 신문을 최대한 좀 활용하시면 이게 단기간 안에 많이 여러분들이 시사에 감 잡는 데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신문 구독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많이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외국어기 때문에 많이 외우셔야 돼요. 중국 친구들은 한국어 많이 외우셔야 되고요. 거꾸로 한국 친구들은 예, 중국어 문장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시간 안배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근데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꼭 수업을 들어서 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읽어줘야 되잖아요. 테이킹. 그 다음에 시험했을 때 이게 내가 맞는지 틀린지, 그죠? 피드백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에세이 요약, 이것들을 내가 예,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잘 썼는지 피드백 받아보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스터디를 활용해서 또 하셔야죠. 서로 배운 거 암기도 하시고요. 테이킹 시역, 에세이, 이거는 스터디 시간에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2시간, 시간 안에 하는 테이킹, 시역 연습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스터디를 꼭 하셔서 이런 테이킹, 시역, 에세이 이런 것들을 스터디 시간에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 스터디를 정말 잘 하셔서 서로 또 시너지를 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이 다 같이 합격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나 이 스터디 관리에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 명의 낙오자 없이 같이 스터디 잘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수업을 들어야 할 수 있는 것과 또 스터디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하시고 그 중에서도 내가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시간 내셔야겠죠. 조금 더 스터디를 늘리셔야 되겠고 이런 안배하셔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그 이선화 중국통의 커리큘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빨리 이어서 합격생 노하우 좀 빨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토요일 오후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실 일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네, 소개 드리고 좀 들어보는 시간을 빨리 가져볼게요. 자, 저희 일단 커리큘럼은요. 입문은 통계 제로 베이스반인데 요거는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HSK 한 5, 6급이고 홍번역 대학원 한번 좀 배워보고 싶은데 여지껏 내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 하신 분들은 제로 베이스반부터 조금 해보실 걸 추천드려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시사반, 그 다음에 같이 한중 번역을 좀 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중국어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중하는 열심히 하면 금방 좀 실력이 느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중 번역은 외국어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중 번역을 또 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탄탄하게 초급부터 잡아가시면 시험 보실 때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반은 요걸 마치고 올라오셔서 이제 번역반. 번역반이 이제 경찰 외사나 다른 입시는 번역 시험만 보거든요. 그래서 번역반에서 경찰 외사나 뭐 코트라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 공무원 시험들 예, 여기서 다 번역반에서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인 예, 통번역반 저녁에 진행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이제 낮에는 시험이 안 되니까 시간이 안 돼서 좀 통번역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요 저녁반 좀 수업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 앞두고는 저녁에도 이제 똑같이 테이킹, 메모리, 실전반 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인 분들도 한번 통계 시험에 도전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저녁반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서요. 이대 번역학과 합격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뭐 외대 시험도 합격하신, 그러면 소요반이군요. 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시다면 따라만 오시면 예, 시간 쪼개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어쨌든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상황만 한탄하지 마시고 열심히 도전해 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단계 넘어오시면, 예, 아이고, 통대반, 예, 하실 수 있고, 통대반에서 이제 테이킹, 메모리, 요약, 에세이를 이제 두루두루 시험 대비하실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ITT 자격증이 거의 요 수준이라고 조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장은 내가 통번역 대학원 갈 생각은 없는데 뭔가 좀 통번역을 빡세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ITT 자격증을 좀 하셔서 자격증도 따고 공부 좀 해보시고 나 정말 대학원도 가야겠어 라고 하시면 이 통번역 합격반 수업을 들어보시면 돼요. 그때 수업을 들었을 때 크게 격차 느끼지 않고 잘 바로 집중해서 따라오실 수 있을 정도가 요 ITT 자격증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그런 케이스라고 하시면 ITT 자격증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요게 수업 자료거든요. 제로 베이스 하시고 올라오시면 이제 고급 시사, 요게 고급 시사반 수업 자료인데 일단은 이렇게 좀 단문에 중국어 문장 연습을 좀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문장 요렇게 3개. 그 다음에 요렇게 한 좀 짧은 한국어 단문 2개 드려요. 그래서 2-3개 가지고 단문에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고급 시사는 한중과 중한의 기초를 조금 다져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짧은 중국어고 한국어 지문도 한 요 정도보다 조금 길게. 그 다음에 대신 뭔가 단어도 좀 쭉 저희가 찾아드려요. 그래서 그 참고 단어를 보고 내가 한중 번역을 좀 연습해 볼 수 있고. 근데 내가 도대체 한중 번역이 어렵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 번역, 뭐 교량반 수업 이런 걸 통해서 한중 실력을 최대한 누가 빨리 실력을 올리느냐 이게 결국 합격의 나중에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기초를 다져볼 수 있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저희가 합격반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빨리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시역하고 아니면 테이킹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예 보시면 한중 그죠? 이 정도 문장 이 정도 문장들을 그죠? 이 정도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시역을 하실 수 빨리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한두 시간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스터디 통해서 시역도 많이 하시고 내가 조금 더 부족하다 하면 좀 보충 수업도 들으시고 하셔서 실력을 좀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그 학생들마다 부족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커리큘럼을 마련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좀 많이 짜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좀 보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좀 다양한 수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 YBM이 좀 자랑할 수 있는 거, 예. 저희는 스터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홀인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스터디 룸으로 바뀌어서 스터디 룸 3개를 저희가 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스터디 룸 3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트너들이랑 같이 예, 룸에서 좀 조용하게 차분하게 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많이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스터디 룸에서 좀 공부를 빡세게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하나 운영하던 거를 이제 3개까지 확보해서 스터디를 좀 확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일단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1대1로 좀 케어해 드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수시로 불러서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이거 잠깐 10분, 20분 피드백 받으러 오라고 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그냥 온라인에서만 간단하게 진행했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에서 좀 더 밀착 케어를 좀 해드리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저희가 통대 회화반 수업도 개설해가지고 진행했었잖아요. 아무래도 2차 때는 그 구사력이 관건이어서 평상시에 좀 회화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좀 토론도 하고, 그죠? 예, 뭐 디베이트도 가급적 좀 내년에는 디베이트도 좀 저희가 커리큘럼에 넣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회화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교량반, 그래서 한중 실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교량반 수업,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개설을 해서 내 부족한 부분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좀 듣고 싶은 수업도 있으시면 또 주문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보고 여러분들의 주문에 맞게 다양한 수업들 좀 개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기간 안에 실력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열정이 있으시다면 일단 저희가 최대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올해 그 입시 결과가 좀 증명을 했죠. 그래서 13분 중에 11분이 합격한 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좀 상황이 그래서 거의 못 나오신 분 빼면 거의 뭐 한 분 빼고는 거의 1차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저희가 요약과 에세이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실력을 더 끌어들일 수 있고요. 이제 2차 때의 그 구사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2차 면접을 좀 더 잘 볼 수 있을까 저희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들을 고민해서 내년에는 또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수업들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나는 정말 한번 제대로 해보겠어. 열정만 있으시다면 저희가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실력 확실하게 좀 올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수업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좀 다다다닥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듣고 싶어 하셨던 게 이 합격자들의 그런 합격 노하우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다 조금씩 그 상황도 다 다르고 어떤 친구는 국내파, 어떤 친구는 뭐 해외파, 그리고 중국인, 아니면 직장인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케이스별로 이제 한번 다 들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합격생들의 그런 공부 방법들 한번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고 내 상황과 되게 비슷한데 저렇게 공부해서 합격했구나. 이 노하우, 팁들을 좀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합격생들의 그 합격 그 수기, 이런 팁, 설명이 끝나면, 저희가 원하시면 제가 내년에 준비하면 좀 붙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상담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간단하게 상담도 드릴 예정이니까, 남아선 선생님이랑 좀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그 신청해 주시면 끝나고 같이 조금 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상담 받고 가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빨리 한번 그 합격생들의 합격 방법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